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작업에서는 수면이 1순위입니다. 그냥 0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 세 가지 행동을 꼭 지켜주셔야 낮아진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더 이상 빡세게 운동이나 식단을 하지 않아도 감량을 할 수 있는 그 몸 상태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아침 루틴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밤 루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강박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은 수면이 하루라도 부족해지면 그날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정도로 정말 존귀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미 기초 대사량이 낮은 분들은 얕은 잠에서 자주 깨고 수면질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면질이 낮으면 기초 대사량 회복도 지연이 되거나 회복조차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별로 먹지 않는데도 영원히 살찌는 체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면을 위한 밤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방법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수면은 지키기 싫다, 관리하기도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사 회복을 포기하고 이 영상을 끄세요. 그냥. 그 정도로 수면을 위한 밤 루틴이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겁니다. 이미 제 구독자분들이거나 수강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탄수화물을 몇 끼니 먹으라고 하죠. 이게 뭐 때문이라고 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회복에는 탄수화물 자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몸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탄수화물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이 분비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코티솔의 역할 2가지가 뭐냐면 우리 몸을 계속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를 적절히 안 먹는 사람이나 저탄고지를 하고 나서 불면증이 생기고 입면이 제대로 안 되고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바로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수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뭐예요? 저녁에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살펴볼 뿐 아니라 내가 제때 규칙적으로 탄수화물도 먹고 있는지 살펴보는 정교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끼니를 건너뛰거나 단식을 하는 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사 회복을 방해하는 지연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칼로리 상태를 유도해버리면 우리 몸을 계속 각성시키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축을 더 활성시키면서 입면을 방해하는 역할을 계속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탄수나 저칼로리, 특히 밤에 적게 먹는 행위, 영양소를 꼭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이어서 해야 되는 작업은 체온을 의도적으로 낮춰줘야 돼요. 우리가 수면에 들기 위해서는 뇌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는데 체온이 낮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수면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문제는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 낮은 분들은 이 체온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손발은 차가운데 각성돼 있고 잠에서 잘 깨고 아침은 엄청 무기력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체온이 제대로 안 떨어진 수면 상태는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경계 상태에서 자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잠을 잤는데도 몸은 회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때 체온을 낮춰주려면 뭘 해야 돼요? 특히 지금 겨울이잖아요. 장판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장판 없이 자거든요. 보일러만 약간 따뜻하게 할 정도로요. 그리고 또 수면 한두 시간 전에는 약간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체온을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36.5도보다 약간 체온이 낮아지는 시점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 몸이 수면 호르몬을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잠이 들어야 부교감 신경도 원활히 작동하고 대사를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그리고 기초 대사량 회복 신호들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녁이 되면 몸의 체온을 의도적으로 높이지 말고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수면을 도와주는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특히 수면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먹는 현대 음식들이 거의 가공식품이자 미네랄이 없는 정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수면을 유도하는 미네랄, 비타민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입니다. 이거는 사실 수면 영양제 중에서 입면 플러스 잠에서 잘 깨지 않게 해주는 이 2가지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또 뇌의 흥분을 낮춰주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흥분을 올리는 신호와 흥분을 낮추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흥분을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실제로 눕기만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잠은 드는데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깊이 못 자는 거예요. 특히 기초 대사량이 이미 낮은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영향 때문에 마그네슘 소모도 훨씬 빨라지면서 결핍 상태도 흔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마그네슘을 꼭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리신이라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인면에 들어가는데 꽤 좋은 영양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온을 낮춰주는 게 좋다고 했죠. 이 글리신이 몸의 체온을 낮춰주는 유도 작업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그네슘을 드셔도 인면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글리신까지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사가 너무 낮아서 저혈압이나 섬유액이 심한 사람은 마그네슘과 글리신을 약간 조심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마그네슘을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는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일단 정리해 보자면, 저녁에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야 우리 몸이 수면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체온을 높여주는 활동을 금지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 마그네슘이나 글리신 같은 영양제를 섭취해주면 좋다. 이렇게 해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인면 유도, 그리고 수면 각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은 대사 회복에 있어서 1순위고, 모든 대사 회복 루틴들을 잘 지켜도 수면이 부족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들을 한 가지씩만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칭이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잠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